퇴직은 끝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는 긴 휴식이고 누구에게는 기다리던 자유지만 많은 이들에겐 막막함이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낯선 하루를 맞는 60대, 70대의 시간은 오히려 현실과 맞서는 두 번째 전장처럼 다가온다. 경제적 이유든 정체성의 위기든 우리는 이제 노년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자격증이라는 낯설고도 현실적인 무기를 쥔 사람들이 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한 여유가 아닌 버팀이 됐을 때 누군가는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것으로 삶을 이어간다. 남들이 다 내려놓는 나이에 이들은 다시 무엇을 향해 달리는 걸까? 그 도전의 무게는 가볍지 않지만 어쩌면 이 시대 노년의 생존 방식일지도 모른다. 경기 화성에 사는 68세의 김정옥 씨는 평생 식당을 운영해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로 뛰던 삶은 칠순을 앞두고 문을 닫으면서 멈췄다. 잠시 이제 쉬어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부터인가 막막함이 엄습했다. 텅 빈 하루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니었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은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그러다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자격증 강의 홍보지를 보게 됐다.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가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실의 학생 대부분이 2030대였고 교재 속 단어들은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업 중 녹음을 틀어놓고 다시 듣기를 반복했고 손으로 일일이 정리하며 외웠다. 결국 2년 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이었다. 그는 말했다. 늦게 얻은 이 자격증이 나를 다시 사회로 불러줬어요. 하루가 의미 있어졌죠. 부산에서 지내는 72세의 박용환 씨는 교직에서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다. 퇴직 후 처음 몇 해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며 병원 신세를 지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다. 퇴직금도 상당 부분 지출됐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졌다. 그는 무언가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평소 관심 있던 커피에 눈을 돌렸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강사와 젊은 수강생들 틈에서 혼자 메모를 하며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열심히 연습한 끝에 바리스타 2급을 취득하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주 3회 일하기 시작했다. 손님과의 대화, 커피 향기, 그리고 정해진 일정은 그에게 다시 활력을 줬다. 나도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떠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서울 강북에 사는 66세의 최명희 씨는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다. 공무원으로 35년 근무 후 정년퇴직했지만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연금 외엔 소득이 없어 절약에 절약을 거듭하는 생활이 계속됐다.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용기술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했다. 예전부터 손재주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미용은 처음이었다. 배우는 과정은 고되고 반복적이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익혀간다는 감각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실습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더욱 집중했고 결국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금은 동네 실버 미용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동년배 여성들과 수다도 나누고 자신의 손으로 단정해진 얼굴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누군가의 거울 속 미소를 만들어주는 일이 내 마음도 정리해줬어요. 이 세 사람의 삶은 공통점이 있다. 다시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용기만으로 되지 않는다. 체력도 따라줘야 하고 가족의 이해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이기는 의지가 절실하다. 자격증 하나가 대단한 경력이나 거창한 명예를 보장해주는 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6070대에게 자격증은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자존의 증거가 된다.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자격증은 실질적인 생존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기능직이나 실무 중심 자격증은 단기 교육만으로도 취업이나 창업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시니어가 자격증 도전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끝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찾는 일이다. 자격증은 그 믿음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한 방법일 뿐이다. 어떤 이는 공부를 통해, 어떤 이는 다시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을 통해, 어떤 이는 자신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다. 결국 은퇴란 멈춤이 아니라 방향 전환일 뿐이다.
그 방향이 어디든 중요한 건 걸어가려는 의지다. 자격증을 쥔 이들의 발걸음이 그래서 묵직하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제 은퇴는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 피어나는 삶의 계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늦은 공부에서 비롯될지도 모른다. 자격증이라는 건 본래 청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취업을 준비하는 20대가 들고 다니는 무기 이력서의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한 스펙 쌓기의 수단으로 말이다. 그런데 요즘 그 자격증 시험장에서 머리가 희끗한 이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보인다. 60대, 70대, 때론 80대까지도 시험지를 마주하고 앉아있다. 왜 이들은 은퇴 후에도 자격증을 향한 공부에 뛰어드는 걸까? 단순한 자기계발일까? 아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현실이 그들을 다시 책상 앞으로 이끈다. 지금 이 시대의 노년은 이전 세대와 다르다. 평균 수명은 늘었고 퇴직 연령은 상대적으로 짧다. 60세에 직장을 나와도 이후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 문제는 이 긴 시간 동안 쓸 돈이 없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벅차다. 퇴직금은 어느새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저축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결국 다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경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나이 하나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몸이 안 따라줘 고된 노동은 어렵고 치킨집 같은 자영업은 위험이 크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자격증이다. 짧은 기간 동안 실무 기술을 익히고 제한된 분야라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끄는 분야를 보면 단순 기술직이 많다. 미용, 제과제빵,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이 대표적이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꾸준해 중장년층이 도전하기 좋은 분야다. 상대적으로 공부의 진입장벽이 낮고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나이 많은 이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또 자격증 취득 후 단기간 내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인기다. 본격적인 카페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 커피숍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요양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커피 봉사 같은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본인의 취향과 능력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도 높다. 하지만 공부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공부와 멀어졌던 노년층에게는 한 줄 한 줄이 전쟁이다. 눈은 침침하고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다. 강의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써야 한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 오히려 인내심과 꾸준함이 더 필요한 시기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이해와 응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이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는 주변 시선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특히 자녀들조차 부모의 도전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자존감은 무너진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큰 동력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도 그게 곧바로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더 큰 실망이 온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하루를 살아낸다는 자립감이 그 무엇보다 값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격증 도전이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는 곧 삶의 태도이자 새로운 자아 정립의 수단이다.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은 노후의 우울을 떨쳐낼 강력한 무기가 된다. 물론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교육과정을 개인이 비용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자격증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연령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취득 후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연결이나 창업 컨설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야 노년층의 공부는 지속될 수 있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다. 자격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노년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도구다. 아직도 배우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실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중요한 건 용기와 선택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 여든의 나이에 시험지를 앞에 두고 펜을 든 사람, 칠순에 땀 흘려 실습에 매달리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오늘의 진짜 도전자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응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나이에 도달할 것이고 결국 자기 삶을 지킬 힘은 자신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자격증이라는 작은 시작이 삶을 다시 걷게 만든다는 사실, 그 진심을 기억해야 한다.